시간당 380km로 초속 103m에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초강풍이었죠. 오늘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슈퍼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강타한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당시에도 11월에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와 한국의 채널 A가 기후재난 특집에 하이엔을 포함시켜서 방송을 했습니다. 저도 당시 BBC 프로에 나가서 하이엔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럼 하이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태풍 하이엔은 2013년에 30번째 발생한 태풍으로 5등급 슈퍼 태풍이었습니다. 하이엔의 중심 기압은 895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지면서 800 헥토파스칼에 도달한 태풍으로 기록이 되었죠. 가장 강력하게 발달했을 때가 필리핀에 상륙하기 직전이었던 11월 7일로 하이엔의 일본 평균 최대 풍속은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기준으로 시속 315km를 기록을 했는데요. 초속으로 환산하면 87m입니다. 하이엔은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필리핀 동사마르주 규안읍에 상륙하면서 역사상 육지에 상륙할 때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됩니다. 하이엔은 태풍의 눈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 태풍이었는데요. 관측 수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륙 당시 순간제 태풍에서 무려 시간당 380km로 초속 103m에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초강풍이었죠. 이후 태풍 사후 분석에서 하이엔의 실제 최저 기압이 860 헥토파스칼이었으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기록이 인정되었다면 기압치로도 최저 태풍이 되었었겠죠. 태풍 하이엔은 11월 3일에 열대 저기압으로 발생을 했고요. 4일에 태풍으로 발달하면서 미크로네시아 해상을 지나면서 발달합니다. 5일에 중정도의 강도로 발달하면서 이때부터 매우 급속하게 발달을 했는데요. 6일 0시에 괌섬 남서쪽 먼 해상에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면서 7일에는 슈퍼 태풍으로 발달했죠. 그리고 더욱 발달하면서 필리핀으로 접근하면서 7일 밤에 일본 최대 풍속 87m 초속입니다. 까지 도달하는데요. 이 기록은 1970년 드보라 기법 도입 이후 전 세계 전체 이때 저기압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풍속이었고요. 이 세력을 유지한 채 8일 새벽 3시에 필리핀에 상륙하는데요. 필리핀을 통과한 이후에 9일에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세력은 다소 약해지며 10일에는 강한 태풍에서 더욱 약해지면서 중국 하이난 섬으로 향해서 중국 내륙으로 상륙을 하고 11일에 온대 저기압으로 소멸합니다. 보통 대다수의 태풍은 해상에서는 강력하게 발달하지만 육지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전단부가 육지에 부딪히고 세력이 약화되죠. 그런데 하이엔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 상륙하기 바로 직전인 7일 오후 6시경에 일본 풍속이 초속 87m, 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05m까지 발달했습니다. 근데 그 세력 그대로 필리핀에 상륙을 했고요. 필리핀에서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5등급의 슈퍼 태풍의 클래스를 고스란히 유지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와 맞먹는 가공할 바람이 국가 전체를 휩쓸고 지나간 것이죠. 그야말로 살아남는 게 기적인 문자 그대로의 바람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세밀하게 상륙 지점을 보면 필리핀 지도처럼 타클로반 인근에 상륙을 해서 관광지로 유명한 세이브의 북부를 통과하고 보라카이 남쪽을 지나서 북서진에 나갔음을 볼 수가 있네요. 태풍 하이엔은 상륙하기 이틀 전부터 필리핀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필리핀의 사망자는 공식적인 발표로 사망자 6,009명, 실종자 1,779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필리핀에 거주하던 한국인 사망자도 6명 있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6조 원 정도로 발표를 했고요. 초유의 초강력 강풍과 엄청난 호우 그리고 상륙적 인근은 쓰나미로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은 약탈이 벌어지는 등 치안이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또 태풍으로 교도소가 뚫리면서 그 안에서 도망쳐 나온 탈옥들과 정부군 사이의 총경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필리핀을 직격한 태풍 하이엔은 베트남으로 향했는데요.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하노이 등의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60만 명을 사전 대피시켜서 사망자가 적었는데요. 6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하이난과 광둥성 등의 호우가 쏟아지면서 사망자 6명, 실종자 5명이 발생했고 4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호의 물결이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구호 물자와 500명의 병력을 파병을 했고 500만 달러를 지원했고 3년간 2천만 달러의 무상 원조도 보냈습니다.
당시 중국이 10만 달러만 보내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욕을 먹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안타까운 것은 영화 분노의 질주의 주인공이었던 폴 워커가 하이엔 피해자를 돕기 위한 자선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었죠. 하이엔은 피해가 너무 큰 태풍으로 바로 태풍 이름에서 퇴출이 되었고 바이루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하이엔은 필리핀 중부를 지날 때 순간 풍속 시속 379km, 초속 105m를 기록을 하면서 1969년 미국 미시시피주를 강타한 대형 허리케인 카밀이 갖고 있던 최대 풍속 시속 304km를 2로 밀어냈는데요. 그렇다면 11월에 어떻게 강력한 태풍이 발생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이엔이 발생해서 이동해간 해상의 해양 연용량이 매우 컸다는 겁니다. 연용량이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대 올리는데 필요한 연량으로 이 값이 클수록 에너지를 많이 축적하고 있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즉 연용량이 큰 바다는 막대한 에너지를 태풍에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림은 올해 11월 7일 북태평양의 해양 연용량을 보여주는데요. 현재도 적도 인근 해역의 해양 연용량은 매우 높습니다. 둘째로 표층수 온도 매우 높았는데요. 당시 발생했던 해역은 해수 온도가 31도였고 북상하면서 29도까지 낮아졌지만 뜨거운 바다 표면의 공기순환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강한 태풍이 만들어졌죠. 그림은 올해 11월 7일 북태평양의 해수 온도로 아직 해양의 해수 온도는 높은 상태입니다. 셋째, 당시 태풍의 상하층 간 풍속 차이가 적었던 것도 하이엔이 슈퍼 태풍으로 발달하는 데 일조를 했는데요. 태풍은 수직으로 발달하는데 상하층 간 풍속 차이가 작을수록 강한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은 상하층 간 풍속 차이가 적은 경우의 그림인데요. 만일 상하층 간의 풍속 차이가 크게 되면 태풍은 강하게 발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이엔의 경우 높아진 해양의 연용량, 고온 지역을 따라 이동한 태풍, 상하층 간의 시야가 적었던 것, 이런 것들이 슈퍼 태풍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바로 하이엔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의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 온도는 급격히 높아지고 해양의 연용량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슈퍼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슈퍼 태풍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미래 모든 대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